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금 격차 발생 원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금 격차 요인 해서 첫 번째가 경쟁적 요인. 그래서 생산성 격차. 두 번째 보상임금 격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좀 볼까요? 세 번째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네 번째가 인적 자본량 차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거였죠. 예, 그 효율 임금. 이렇게 경쟁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 이 다섯 가지가 있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했는데, 이 시간에 이제 비경쟁적인 요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차별화와 노동시장 분단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남녀 차별, 혹은 학력 차별, 혹은 지역 차별, 이런 차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그런 차별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남녀 차별인 거죠. 그죠? 똑같은 대학을 나왔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자를 조금 더 임금을 많이 준다든가, 뭐 이런 차별인 거죠. 그 다음에, 학력 차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나왔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다. 그러면 이제 대졸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거. 지역 차별도 있죠. 뭐 영호남 차별도 있고, 또 뭐 어떤 뭐랄까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에 대한 또 차별도 있죠. 그래서 뭐 북한 이탈 주민이라면 임금을 뭐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좀 차별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이제, 차별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첫 번째,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고용주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는, 고용주에 의한 차별. 뭐 미국 같으면 그런 거죠. 뭐 그 관리자나 고용주가 백인이면 뭐 흑인을 차별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뭐 기업주가 경상도 출신이면 호남 출신 근로자를 차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죠. 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성과 소수자 집단의 편견을 갖는 일, 예를 들어 고용주 이윤이 희생되더라도 여성의 고용을 거절할 만큼 여성 고용을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고용주의 불완전한 정보에서도 그렇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거예요. 남녀 차별이 그런 겁니다. 뭐 생산성에 있어서 남자의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여자의 생산성은 사실 뭐 95, 97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여성이 쓰면 별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여성의 생산성이 50%밖에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갖게 되는 차별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통계적으로 보면 남녀에 있어서 생산성이 그렇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고용자의 차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피고용자라는 게 뭐예요? 근로자죠, 근로자. 고용자는 사장님이 되는 거고 피고용자는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근로자들끼리 차별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근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왕따시킨다든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생산량도 똑같이 만들어내고, 혹은 뭐 지역별로 뭐 호남 출신의 사장 그 공장에서 영남 출신의 근로자를 뭐 차별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에 의한 차별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전자 스마트폰과 L전자 스마트폰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S전자 스마트폰을 좋아하고 L전자 스마트폰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로 인해서 뭐가 돼? S전자 것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S전자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높아지는 거고, L전자의 판매가 저조하면 L전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떨어지겠죠.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소비자의 편견에 의해서도 어떻게 한다?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주에 의한 차별은 같은 얘기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별 행위에 따른 임금 격차. 그래서 첫 번째는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죠. 그래서 성에 따라서 임금을 차별하는, 그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 남성 간 소득 차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차별에 의해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효과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도 쉽게 짐작하실 수 있겠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임금도 대체적으로 높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임금이 대체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은 임금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의 이윤 재배당 해서 독점 기업이 그 이윤을 기업에서 다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사용자 측에서 그렇지 않고 근로자에게 배분한다면 독점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의 근로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임금이 높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담배 산업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뭐예요? 담배 인상공사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담배 인상공사에 다니는 근로자분들은 다른 일반적인 어떤 제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분에 비해서 훨씬 임금이 높을 수도 있다. 왜? 담배 인상공사라는 건 거의 독점이잖아요. 담배 산업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독점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근로자들에게 배분한다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임금이. 그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연공급 제도. 자, 여기 비효율적이라는 걸 왜 썼냐면,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생산성이 높거나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혹은 뭐 회사에 기여하는 게 많거나 이런 거에서 임금이 결정돼야 되는데, 연공급제는 뭐예요? 그냥 근속연수만 올라가면 그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은 10년 근무했고 B라는 사람은 3년 근무했다. 그럼 당연히 A라는 사람이 임금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경쟁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경쟁하지 않아도 그냥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있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경쟁하는 겁니까?
다른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할 수가 없어요. 독점 기업과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노동조합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에 있는 기업과 경쟁할 수 있나요? 없죠. 예.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라는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화. 이건 뭐 경쟁을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1차 산업과 2차 산업,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이건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차이로 인해 남과 갖고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경쟁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비경쟁적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242페이지 보면은 임금 격차의 실태 및 특징해서 나타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런 요인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크게 발생하는 임금 격차 요인은 기업 규모별 격차가 제일 심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임금 많이 주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은 적잖아요. 물론 요즘 들어서 강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강하면서 소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서 그 기업에 다니는 혹은 그 기업에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작지만 이것만큼 최고야. 그래서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도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주류를 이루지는 못하죠. 대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에 불과한 거고 대다수는 어떻다? 기업 규모가 크면 임금도 높고 기업 규모가 작으면 어떻다? 임금도 작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큰 기업에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제가 노동과 함께 법규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요 혜택을 못 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중에서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근로기준법인데 그 법조차도 어떻게 해요? 작은 기업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왕이면 5인 이상 그런 사업장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42페이지에 그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것처럼 기업 규모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작지만 임금이 높은 기업도 상당수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런 쪽으로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혼잡 효과, 쇄도 효과라는 게 있다. 이거는 이제 혼잡 효과라고 하고 쇄도 효과라고도 부르는 이 용어는 왜 나온 거냐면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설명해 줄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높고 여자가 낮은 이유가 왜 그런가를 봤더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임금 직종으로서의 여성 근로자 집중과 경쟁 격화로 인한 임금 저하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고임금 시장이 있고 혹은 기업체가 있고 저임금 시장 혹은 저임금 사업체가 있는데 여성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임금 시장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성의 입장에서. 근데 남성 근로자들은 이미 여기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남자들
이게 안 되니까 어디로 간다? 저임금 시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2차 노동시장으로 몰린다라는 거예요. 남성 중에서도. 근데 여기에 이제 안 되니까 여성들도 이쪽으로 몰려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여기서조차도 남녀 경쟁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한다? 같은 값이면 기업의 입장에서 남자를 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남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적게 받고 일할게요 라고 해서 남들이 몰리는 시장, 나도 가서 하다 보니까 혼잡해지고 또 쇠도 몰려든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성 근로자 임금이 점점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 이걸 설명하는 게 혼잡 효과 혹은 쇄도 효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은 2장에 있어서 임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임금 격차 요인이에요. 1차 시험에는 비중을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2차 시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1차 시험에서는 임금과 관련해서 임금 체계라든가 혹은 임금 발생 원인이라든가 혹은 임금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루고루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시험에 저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임금 격차에 관련된 부분은 좀 완벽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자, 임금 격차. 나와 다른 사람은 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느냐라는 것들을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노동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있고 비경제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있더라. 그래서 경쟁 요인 중에는 첫 번째가 생산성 격차입니다. 그죠? 당연한 거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보상 격차다. 그래서 이 보상 격차만 가지고도 따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 첫 번째가 고용 안정성. 두 번째는 작업 쾌적성. 세 번째는 교육훈련 투자 비용.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정도.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요인에서 어떻게 한다? 보상 격차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D 똑같은 세계 디자인자인데 3D 하니까는 3차원적인 어떤 영상을 생각하고 3D 업종에 속하는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또 불쾌하고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뭘로라도 보상을 해야 그쪽에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임금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그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값이면 내가 위험하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내가 굳이 거기 가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일자리를 안 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으로라도 보상을 해 주어서 그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보상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산업 재해 위험만 갖고 봤을 때 그 차이를 갖고 발생하는 임금 때 그래서 그것이 뭐다? 헤도닉 임금. 헤도닉 임금이라는 건 산업재해 위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뭐다? 임금 격차가 발생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헤도닉 임금 이론에 의해서라면 산재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한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에 있어서는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한다는.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동 이동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위험한지를 몰라.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산업에서 어떤 정도의 위험으로 일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노동 이동이 안 되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이고 난 나야만.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그럼 위험에도 적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근데 보니까 다른 산업에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안전하게 일하면서도 임금이 괜찮아. 그럼 나 이거 안 해. 나 그 때려치고 거기 가서 일할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격차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 이동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동의 임금 이론의 기본 가정은 이런 것에 의해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고사임금 격차,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다 그랬죠. 그것에 의해서 보상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5가지. 또 그로 인해서 산재 위험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해도닉 임금. 요거 이제 시카고대의 로젠 교수가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해도닉 임금은 어떻게 하는 거다? 고통스럽고 불유쾌한 일자리에 있어서 노동자의 고통과 불유쾌함에 대한 보상 요구를 반영한 임금 수준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 위험도만큼의 위험이 높아지면 그만큼 임금도 높이 주는 것을 해도닉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기본 가정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 부분 반드시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임금격차 경쟁 요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이라는 거죠. 시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 수요가 많은데 노동 공급자,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그 직종에 대해서만 임금이 확 뛰겠죠. 다른 직종은 뛰는 게 없는데 나만 뛰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내가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확실히 올라가는 거지. 남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 안 올라가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드렸어요? 예, 스마트폰이 한참 화랑기를 탈 때 모바일 프로그래머, 예, 그때 한 2, 3년간 굉장히 천정부지로 뛰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를 예시를 들었었죠. 그 다음에 인적 자본량의 차이. 예, 내가 갖고 있는 인적 자본량, 자격증, 어학 능력, 그 다음에 기술력, 혹은 그 직무에 대한 경륜, 혹은 지혜, 이런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임금이 높아지는 거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효율임금 정책.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보다 훨씬 많이 주고 사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왜? 근본적인 목적은 뭐다? 기업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 고임금을 주면 뭐에다? 예. 경쟁률이 치열해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너도 나도 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업을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좀 죄송하긴 한데 삼성전자 혹은 삼성그룹 한 해 공채 시험 본다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인원들이 몰리죠. 삼성 직무 적성 검사 SS8라고 그것만 보는데도 연간 수십만 명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양질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생산성이 올라감으로 해서 기업 이윤이 증대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또 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업의 입장에서 남들보다 많이 줄 테니까 똑똑한 놈들 와 해서 많이 줄 수만 있다면 그 구조가 선순환이 돼서 계속
생산성 높여서 기업의 이윤이 늘죠. 그럼 또 사람 뽑을 때 또 높은 금액으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죠. 이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임금 정책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핀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경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비경쟁적 요인, 이러한 부분들, 뭐 차별화라는 거, 시장에서 발생하는 차별화, 남녀 차별, 지역 차별, 뭐 등등등.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주가 차별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고용주의 어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차별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피고용주, 그러니까 근로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가 또 차별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노동시장 자체가 1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느냐,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당연히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효과, 노동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이냐 아니면 경쟁 기업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경쟁 기업에 있는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해서 우리 제품이 좋아야 잘 팔리고, 잘 팔려야 우리 기업이 이윤이 많이 가져가는데, 독점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만 공급하는 거야. 딴 데서 어떻게 하든 간에 신경 안 써. 우리만 공급하는 거야. 그럼 그 기업의 입장에선 이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이윤은 누구한테 간다? 근로자들한테 재분배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경쟁 기업의 근로자들보다 임금 격차가 훨씬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연금급제, 이거에서도 임금 격차는 발생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경쟁적 요인에 속하지 않는 임금격차 요인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문이 3개 이거 넣고 그 다음에 하나를 여기다 넣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비경쟁적인 임금격차 요인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격차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출제 가능하니까 유념해서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